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임시정부를 뒷받침한 재외동포 한인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 연해주를 떠나서 멀리는 멕시코, 쿠바까지도 갔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있었고요. 또 프랑스에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상징적인 인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던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림, 백만장자 김종림 선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을 받았고요. 이 김종림 선생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의연금을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국방, 이 안보와 관련된 측면에서 너무나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이 김종림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민을 가서 이제 정말 자수성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비행학교를 설립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세요. 이때 같이 만든 분이 우리 공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백린 장군이 있어요. 이분은 공군 조종사 겸 독립운동가입니다. 사실 이 노백린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김종린 선생이 이때 의연금 전달뿐만 아니라 실제 이 한인 학교 그리고 이 조종사 양성학교를 설립하는데 당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임시정부가 모였던 돈이 예를 들어서 3만 불이라고 했을 때 당시 비행학교를 만드는 데만 2만 불을 그냥 주거든요. 2만 불을 기부하고 또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매달 3,000불씩 운영자금을 내세요. 아니 비행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구매하고요. 미국인 교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채용을 하고요. 당시에 비행기 한 대 가격이 2,000불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내신 거죠. 그러면 그걸 혼자서 처음에 감당을 하셨던 거예요? 네, 혼자서. 그럼 최초의 한인 비행 학교인가요? 최초입니다. 하나의 전신인 거죠. 대한민국 공군의 전신인 겁니다. 그 윌로스 비행학교가 없었으면은 대한민국 초대 조종사들은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관이 됐기 때문에 후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죠. 김종인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김종인 선생님이 이제 비행장을 이제 운영자금을 대면서 일제히 맞섰잖아요. 근데 이분의 아들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아들 두 분도 2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해군으로 참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사가 다 일제와 맞섰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셨던 분이 있을까요? 이제 김영순 선생님도 이제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당시 이제 넥타린이라는 어떤 과일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면서 또 천문학적인 돈을 버셨고요. 이분도 그때 버신 돈의 상당수를 또 임시정부에 지원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수 선생님이 넥타린이라는 그 종자 그 얘기가 참 재밌는 게 원래 개발은 하신 건 아닌데 그 사돈이었던 김호 선생님하고 같이 김영대 상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미국 유통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시죠. 이제 그 돈을 이제 대한민국에 같은데 이제 많이 이제 지원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예. 사실 돈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자기 재산을 전부 내놓거나 상당 부분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 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유일한 박사님 이분 별명이 숙주킹이었어요. 숙주킹. 숙주. 우리가 먹는 숙주킹.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그 숙주나물 캔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그 판매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한국 조선에 들어와서 만든 게 육행이었거든요. 숙주 통조림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예. 왜냐하면 당시는 통조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한인마을 근처에는 이제 중국인들 마을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그 숙주를 복원하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거죠. 대부분의 음식에는 숙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통조림을 개발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아무리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에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착한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독립운동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할 수도 있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십시일반 나눠가며 부족한 거를 채워가며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멕시코, 쿠바로 가봐야죠. 그러니까 멕시코 이민이 1905년에 시작되거든요. 딱 한 번밖에 안 됐어. 그게
배를 타고 1,033명의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그게 딱 한 번으로 끝난 불법적인 이민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멕시코에 가서 애니깽 농장에서 4년간 계약 노동자로 일을 하세요. 애니깽이 뭐죠? 애니깽이 우리 용설란이라고 이렇게 그 알로에처럼 생긴 건데 옛날엔 그걸 가지고 그 선박에서 쓰는 밧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애니깽으로 다 밧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장에서 이제 그걸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1905년에 넘어가셔갖고 4년 끝나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메리다라는 도시에 승무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이게 독립군 양성학교예요. 그러니까 17반 돈을 모아갖고 거기다 이제 독립군 양성학교를 세우고 또 멕시코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이 김익주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애니깽 밭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착한 부자시네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 탐피코라는 지방에 가셔가지고 한국식 정자 모양의 건물을 지으세요. 근데 그 건물이 그 지방에서 가장 핫한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특이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을 벌으셔가지고 그 임시정부에 돈 보내시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던, 이분뿐만이 아니죠. 멕시코에 있던 우리의 동포들이 다 십시일반, 일전 모금 운동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일전이 지금 따지면 1,000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30돈 모여가지고 독립자금 됐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땅이죠. 멕시코와 쿠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결이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지역으로 이주했던 우리 한인들이 이제 애니깽 농장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사실상 그게 농장에서 일하는 거지 농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거의 노예 생활에 가깝다 할 만큼 너무나 힘들게 일했고요. 보면 떼약볕이 그 쪼는 그 하루하루를 하루에 제가 그 발견했던 자료에 의하면 다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리고 또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와서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근로의 모습이었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루에 3분의 2가 되는 시간에 그렇게 노동을 하고 16시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사무 업무를 봐도 힘든데 노동이잖아요. 임금도 적었을 거잖아요. 굉장히 적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제하고 나면 별로 떨어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쿠바에서는 이제 임천택이라는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애니깽 농장에서 번 돈으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또 1930년대 후반대부터 이제 광복 직전까지 계속 돈을 보내셨는데 이분은 이제 좀 특이한 게 거기서 한인들의 그 이민 역사를 또 책으로 쓰시고 거기서 이제 어떤 한국어 학교 이런 거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임천택이라는 분은 조금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가 돼요. 이 쿠바에서. 이 임천택이라는 분이 어느 정도 상징적이었냐면 당시 임천택 선생의 아들이 유일하게 쿠바 최초로 대학교를 가요. 그 대학교를 한인으로서 최초로 대학교를 가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헤로니모 임입니다. 헤로니모 혹시 들어보셨죠? 있잖아요. 영화 헤로니모 맞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헤로니모의 주인공이고요. 이 헤로니모 임 선생님께서 들어갔던 그 대학, 이 쿠바 대학교 법학과였는데 옆에 딱 보니까 누가 앉았으냐면은 피델 카스테로 그리고 체게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한인 최초로 쿠바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때 그 임천택 선생과 함께 그쪽에서 이제 동지로서 활동했던 분 중에 어떤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종로의 수은회관이라는 곳에 그 천도교가 아직 그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계셨던 어떤 한 할머니죠, 지금은. 그때 인연이 돼서 그 아들인 헤로니모 임한테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헤로니모 임이 그걸 보고 한국에 옵니다. 최초로. 근데 이 헤로니모 임의 머릿속에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낙후돼서 우리 쿠바보다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와요. 근데 그때 왔을 때가 2002년 월드컵이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지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그 천도교원이었던 그 할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쿠바로 돌아가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 자부심, 이 자긍심을 잊지 말아달라. 당신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다. 그리고 이렇게 현충원에 지금 모셔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쿠바로 돌아와서 이 헤로니모 임 선생님이 뭘 하냐면 처음으로 쿠바 전체 지역을
본인 사비로 운전을 해서 다 돌아다니면서 한인회를 만들어요. 아, 그리고 한인들을 모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 한인회를 만든다는 게 그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단체 만들려면 뭐 사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잖아요. 그땐 그걸로 안 됐어요. 그 사람의 원본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즉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서 한인회를 만들 거니까 당신의 여권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권을 700개를 모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신청을 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한인 어떤 이민 기념탑을 만들고 마을을 조성하고 그거를 마지막까지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어떤 이민 역사를 서술하고 한국어 학교를 만들고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쿠바에서 또 혁명으로서 어떤 혁명 한인가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에 와서 2002년 월드컵에 그 대한민국의 발전된 경제의 그 문화를 보면서 돌아가서 우리 한인들의 자랑스러움을 알리고 모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던 이런 스토리가 이제 있어요. 쿠바가 좀 안타까운 게 저도 가보면 이제 후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말로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독립운동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쿠바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외교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쿠바에 살고 계시는 한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을 하면서 임정의 그 고난길을 둘러보고 각각의 사건과 인물 그리고 해외 동포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에 대한 또 한 줄평이 남아 있는데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김동훈 작가님은요? 저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로 하겠습니다.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역사. 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아, 오늘 한 줄평은 뭐 박빙이네요. 정말 좋은 말씀들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역사 토크 히어로 다음 시간에도 숨은 영웅을 찾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